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 방향 잘 설정하실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전략까지 세워드리는데요. 오늘도 역시 함께해 주시죠.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요.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된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해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저도 왔습니다. 저희 오늘 보여드릴 책 먼저 소개해드리면 제목이 네, 저희 대예측 2024. 저희 매경에서 항상 이제 이번 시즌이 되면 9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매년 이 시점이 되면 내년의 경기 전망을 읽어주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런 전망의 책을 갖고 온 이유는 저도 이 저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책하고 옷 컬러하고 또 이렇게 맞춤이 또 돼가지고 매경이 또 우리가 또 맞아요. 매경 색깔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런 책이 이제 두꺼우니까 오늘은 이제 TV에서 좀 편하게 정리된 자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내년 경기 전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하고 싶은 부분은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잠잠하면 또 자극을 하고 잠잠하면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 연설에서도 추가 인상 준비돼 있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국내 증시도 부담을 좀 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영향이 4분기에도 이 기조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시장은 판단합니까? 어때요? 네, 일단은 점도표를 그동안 계속 봐왔지만 지금까지는 동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점도표를 열어놨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이 직접 이야기했고 그래서 한국은행 도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동결 기조를 계속 갖고 가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지금 스탠스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경기 전망에서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의 시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고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더 높은 기준금리를 더 오래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24년에 당연히 4분기는 금리가 인상하거나 아니면 4분기는 동결로 가겠지만 내년에도 이거는 내년 3분기까지는 이 현상 그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결국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결국 미국의 긴축이 지속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한국은행 움직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미도 저희는 최대차를 한미 금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 포인트 벌어져 있죠. 역대 지금. 최대라고 하는데 한국은행 그래도 동결 기조를 이어갈까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가 잠재 성장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면 달성할 수 있는 그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 되면 1.7% 정도로 내려옵니다. 근데 미국이 1.9%거든요. 그러니까 1.9% 정도의 금리인데 우리가 미국보다 지금 못하게 미국이 더 큰 나라인데 우리가 미국보다 못하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져 있게 되면 그럼 미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사실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막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안 움직이면 사실 우리가 갑자기 우리만 금리를 떨어뜨려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만들면 이것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상으로 잠재 성장률의 격차가 내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통화 정책을 우리 감독 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그런데 그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내년에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이게 저희 책의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고금리 기조는 많은 국민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실제 수치 보니까요. 10월 가계대출이 또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가계 여유 자금이 부족한 거고 그게 주식으로 들어올 자금까지 부족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좀 일어나진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근데 시중에 일단 첫 번째로는 시중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한 건 맞아요. 그래요? 네, 맞긴 맞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의 경우가 조금 힘들다는 거죠. 이제 보통 예전에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이렇게 세 축이 이제 누가 사면 누가 팔고 이렇게 하면서 유동성이 확보되는데 기관 외국인은 괜찮은데 개인 같은 경우가 작년 3분기에 이제 가계부채가 1,871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그다음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갑자기 조금 잦아들었다가 올해 2분기 올라오니까 1,862조 거의 깔딱고개로
작년 최고치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올해 갑자기 초창기에 뭐 했습니까? 50년 주택담보대출 막 풀었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이런 기조가 계속 가다 보면 부채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가 수입 중에서 그 부채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부담되죠. 그러면 거기만큼 써야 될 돈 아니면 투자할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영역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증시에서 3대 요인 중에 3대 투자축 중에 하나인 기관, 외국인, 개인이라면 이 개인 쪽은 조금 위축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대내외 변수는 우리 발목을 좀 끊임없이 잡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업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출연 때 소카에 대해서 이 경영권 분쟁 네. 관련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롯데렌탈과의 경영권 분쟁 관련한 불씨가 아직 좀 남아있다고 해서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은 뭐 일단락된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양쪽이 다 이제 롯데 쪽도 그렇고 뭐 소카의 대주주인 이재용 이하 그 박 대표까지 포함해서 이쪽 부분에서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확전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중에서는 롯데가 소카를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경영권 분쟁에 불씨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냐면 롯데렌탈이 원래 SK가 갖고 있는 지분을 이번에 사들였잖아요. 네. 근데 이 사들인 가격을 보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오버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버페이라는 게 결국 이제 지금 시가에 그냥 사면 되는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경영권은 아니지만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롯데렌탈이 SK 보유 지분을 사들이는 주당 단가가 최소 22,500원에서 최대 27,300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그냥 지금 가격이 보면 뭐 12,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가격에서 더 웃돈을 주고 산다는 거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웃돈을 주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매매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롯데렌탈이 뭐 이렇게 지금 26,1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로 롯데렌탈은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롯데그룹사에서 돈을 잘 번 그런 계열사였습니다. 그런데 현금도 넉넉하다 이거죠. 여기에 더해서 롯데렌탈이 SK 보유 지분을 한 1,300억 원치 이번에 샀다. 여기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야 이게 1,300억 원을 그냥 단순히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거를 누가 그냥 그렇구나 끄덕끄덕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NC소프트도 한번 볼까요? 게임 업종 분위기가 참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실적 놓고 보면은 한박 웃음을 지었던 쪽은 정해져 있었어요. 네네네. 그게 바로 넥슨과 크래프톤 두 기업 빼고는 좀 우울한 모습이 나왔는데 NC소프트가 3분기 영업이익이 89%나 급감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배경이 이게 뭐였습니까? 일단 믿을 구석이 이제 NC 하면 리니지죠. 네, NC 하면 리니지니까 이 리니지와 관련된 리니지 모바일이나 이런 쪽까지 계속해서 NC가 리니지 시리즈를 가지고 그동안 잘 경영을 해왔습니다만 이 리니지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리니지가 갖고 있는 그 중독성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신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리니지와 관련돼 있는 게 NC의 대표 상품이 아니라 이제 리니지 리스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의 3분기에 89%나 급감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요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한 증권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 반등 네네.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신작이 TL. 맞아요. 예, TL이라고 있습니다. 이 TL이 이제 11월 2일에 공개되는 영상에서 이제 이용자들이 와 이거 대박인데 뭐 또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이거는 좀 그래도 기존에 있는 리니지가 갖고 있었던 단점을 많이 보완했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TL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요. 반도체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HBM 관련해서 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참 좋은데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좀 어떨 것으로 보세요? 감사한 효과로 다시 수요가 좀 늘어날까요? 감산 효과는 이제
장비 쪽에서는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장비 쪽에서? 예, 장비 쪽에서는 왜냐하면 장비라는 게 2년 전부터 사실은 장비 어떤 식각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HBM 이런 것들을 납품하려고 하면 그 장비가 막 들어가서 이제 구동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HBM이라는 게 결국 적층을 해야 되는 건데 적층하려고 하면 이 장비는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장비주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할 때 이제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다 감산을 했는데 업황이 이제 서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4년에는 이 부분에서 서버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쪽과 관련돼 있는 여러 부분들이 이제 좀 수요가 올라올 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종목도 있고 섹터도 얘기를 해봤는데 내년을 겨냥해서 저희가 미리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만한 그런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지. 자, 저희는 일단 자동차, 조선, 정유, 그리고 방위 이렇게 4가지를 꼽았습니다. 일단 올해하고 좀 비슷하긴 하죠. 네, 근데 자동차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도요타라든지 한국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는 좀 좋고요. 미국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는 전기차를 얼마나 더 늘릴지 줄일지에 따라서 조금 향방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한국 자동차 메이커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조선 아주 좋죠. 조선은 지금 이제 수주량이 거의 30조 이상씩 쌓여 있으니까 납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쪽 괜찮고 정유는 지금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이제 정제 마진 폭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그렇게 빨리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설비 투자 많이 해놨고 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괜찮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유도 내년에 맑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은 뭐 전 세계의 전쟁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국형 그 무기를 써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런 이제 여러 인식들이 해외에서 먼저 터져줘서 그래서 폴란드라든지 또 그 나토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수요가 많이 폭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 LIG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화그룹주, LIG, 넥스원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더 눈여겨볼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업종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